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꽤나 흥미롭고 신박한 책이었어요. 이게 제가 역사 덕후라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세 가지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도 안 나고 천연자원도 좀 부족하고 이 주변에 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진짜 한반도가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불모의 땅이었다고 해요. 일단 계절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이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이게 몸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또 너무 춥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추운 곳이나 더운 곳은 많지만 이렇게 1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막 차이가 벌어지는 곳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에어컨 선풍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집에도 단열재도 있고 뭐 보일러도 있고 뭐 패딩 5리터 같은 옷도 있는데 고대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온도 차이와 이 습도 변화를 맨몸으로 버텨내야 했으니까 이거는 사람도 살기 힘든 땅인데 식물이나 동물들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또 우리 한반도는 이 농업 생산량도 너무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죠. 그리고 산도 그냥 산이 아니에요. 이게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라 이 돌을 가공할 수가 없어요. 나무도 이제 그 화강암에 있는 소나무가 대부분이라 이 소나무는 가공도 힘들고요. 이게 나무가 굵게 자라야 좀 목재로 쓸 수 있는데 소나무는 또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도 꽝인 목재예요. 또 나머지 산이 아닌 평야도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이게 기름진 땅이 아니고 또 상당 부분은 이 산이 많다 보니까 그늘이 생겨요. 그 그늘진 곳은 또 생산량이 떨어지죠. 이 온도차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게 풀도 자라지 않아서 이제 뭐 소나 말 같은 가축을 키우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척박한 땅에서 이 농사를 짓고 이 먹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이 작가의 말에 좀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 그 증거로 이제 우리나라 요리는 웬만해서 자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서양에서는 진짜 기겁하는 재료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살기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척박한 자연환경 말고도 이제 우리 주변에 이웃 국가들이 너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세계 최강의 국가는 거의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진짜 끊임없는 침략의 연속이죠. 뭐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한족들은 물론이고요. 뭐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심지어 우리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일본까지도 막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국가와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조상들은 이 척박한 자연 환경과 인접 국가의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적응력과 이제 생존력이 한국인의 특성인데 안타까운 게 이게 현대 한국인을 좀 불행하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노력하고 남과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면서 이렇게 빈둥거렸던 요즘으로 치면 행복한 유전자를 가진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생존하지 못하고 멸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전체에 좀 공통된 내용이기도 한데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한반도의 조상들이 이런 게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ECD 자살률 1위에 행복도 조사하면은 이제 늘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한반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니 좀 놀라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 분비량도 세계에서 가장 적고요. 그리고 또 뭐 천연 대마초라 불리는 아난다마이드 이 물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적다고 해요. 가장 똑똑하고 진짜 열심히 사는 민족인데 또 제일 비관적이고 불행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과 또 지금 이 놀라운 저출산과 이 낮은 행복도도 다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이 조상들의 DNA 때문이라는 거죠.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시대가 변했잖아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 척박한 한반도에서도 이제 나름 풍요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성공이나 뭐 경제, 돈 이런 것보다 뭐 철학이나 삶의 여유나 뭐 느긋함, 뭐 욕심 내려놓기 같은 좀 정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행으로 가득 차 있던 이 한반도 DNA를 이제는 극복해야겠죠. 두 번째로 이제 흥미로웠던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 이런 인식이 처음으로 생긴 게 이제 고조선이나 뭐 통일신라 이런 게 아니고요. 고려 시대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고려와 거란의 3차 전쟁부터라고 하는데요.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는 꽤 오랜 기간 싸웠죠. 당시에는 이 세 개 나라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좀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신라가 이제 당나라 외세의 힘을 이제 입어서 삼국을 통일했는데 뭐 이때도 뭐 민족의 배신자 뭐 이런 인식이 약했다는 거죠. 신라는 통일 후에 이 백제나 고구려 출신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나 고구려 출신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겠죠. 이게 신라 말기에 좀 전국이 혼란해지니까 결국 이제 후백제랑 후 고구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도 우리 진정한 이 한민족이라는 그런 인식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고려도 다를 바 없는 게 이제 고려가 나중에 이제 다 통일한 다음에 이 신라나 백제 출신들을 역시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제 발해는 같이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이 발해 유민들을 더 우대하고 어떻게 보면 고려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좀 인식이 처음에 약했던 거죠. 근데 이 드래곤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적이었는데 더 강한 적이 나타나면 이제 과거의 적이 동료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너무 강력한 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출신 모두가 힘을 합치는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KBS 드라마로도 유명한 고려 거란 전쟁인데요. 책에 전쟁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이 고려 거란 전쟁이 그냥 몇 줄로 끝났던 것 같은데 진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악권은 이제 3차 이제 기주대첩인데요. 흔히 우리는 이제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에 100만 대군을 무찌른 거를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 귀주대첩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대단한 전투라는 거예요. 이 고구려를 침략했던 수나라의 100만 대군은 이제 보병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이 고구려 요동까지 이제 걸어서 와야 되는데 이 지옥 같은 행군 속에서 이미 걸레짝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만 100만 명이지 이게 뭐 뻥이라는 얘기도 많고 실제 정예병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귀주대첩 고려 거란 3차 전쟁 당시에 이제 거란군이 10만 명인데요. 얘네는 기병 100%예요. 그리고 그 당시 거란군 중에 최고로 잘 싸우는 정예병이었죠. 이게 당시 중국 보병으로 환산하면은 전투력이 뭐 200만 명 가깝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 동아시아 최강 기병 10만 명이랑 이제 고려는 거의 대부분 보병 20만 명으로 싸운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2배 많으니까 뭐 별거 아니지 않아 했는데 그 전투력의 질적인 걸 감안하면은 그것도 이 10만 명 기병을 뭐 평원에서 대회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맞짱 떠서 이긴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전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원에서 이 대회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이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머릿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이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성에 숨어서 이렇게 활을 쏘며 좀 버티는 전략을 취했어요. 뭐 기껏해야 이렇게 기습하는 정도지 대규모로 이렇게 수십만이 맞짱 뜨고 이런 전투는 거의 없었는데 그 큰 전면전이 2번 있었어요. 그게 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 벌어졌죠. 그러니까 2차 때 통치 전투에서는 여기서 고려가 완패했고요. 3차 때 귀주대첩에서는 대승을 거뒀죠. 그것도 적을 거의 전멸시켰다고 해요. 압도적인 승리죠. 왜냐하면 당겨두면 또 쳐들어올까봐 완전히 전멸시킨 작전을 썼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좀 눈물 나는 스토리도 많은데 이제 가뜩이나 한반도는 생산량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거란이 쳐들어오기 전에 청야작전이라고요. 모든 거를 다 불태워서 없애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그쪽 북쪽은 논이랑 밭이랑 마을이랑 다 불타버려서 얘네가 약탈할 거나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란군은 한 명당 말 3-4마리씩 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말만 30만 마리 이상이잖아요.
얘네가 먹을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란군 입장에서는 와 진짜 독한 놈들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기주대첩 마지막에는 고려의 이제 비장의 무기 철기 기마병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전 국토에 있는 농기구를 다 긁어 모아서 녹여서 만들었을 거라는 눈물 나는 추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출신이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생긴 게 이 한마음이 돼서 싸웠던 이 귀주대첩이고 그걸 이끈 이제 왕이 현종인데요. 그래서 현종이 역대 최고의 성군이고 조선의 역대 임금들도 다 현종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 현종도 인생사가 진짜 파란만장하죠. 이 사생아 출신으로 버려졌다가 막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협도 있었고요. 결국 왕이 됐는데 또 거란이 막 쳐들어와서 막 피난 가서 백성들에게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정치도 나름 잘했다고 해요. 근데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종 개인의 삶을 보면은 행복할 틈이 조금도 없었던 이 고생이랑 불행의 연속이었고요. 결국 38세 과로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업적과 그 개인의 행복은 다른 것 같아요.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이 중국 한족들은 아마 고구려 때부터 느꼈을 거예요. 이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하다 망했고요. 당나라도 뭐 하마터면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란도 귀주대첩 이후에 완전 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북방 민족들이 이 한반도를 힘으로 지배할 생각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막 쳐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랑 비용 대비해서 이득이 없어요. 이 워낙 척박한 땅이라. 근데 또 얘네가 청야 전술로 다 자기 걸 다 불태워. 그리고 죽기 살기로 덤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려 입장에서도 그 침략을 막으려면 모든 국력을 다 소모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또 거란을 형님 국가로 이제 예우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좀 이득만 취하는 등 전쟁을 좀 피하려는 데 주력한 것도 있죠. 일본은 이제 거란 전쟁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전투는 이겼지만 7년 동안 수렁에 빠졌잖아요. 그죠? 병자호란도 여진족들이 이 거란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전면전을 피했어요. 전면전하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빠르게 왕만 사로잡는 방법을 택한 거죠. 어쨌든 이 귀주대첩에서 거란을 상대로 이 승리를 거둔 까닭에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좀 인식도 처음으로 생기고 이후에도 이 중국이나 북방 민족들이 아 굳이 한반도랑 전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좀 놔둔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고 우리가 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당군은 이제 고려 현종이라는 말도 이제 좀 괜찮아 보이죠. 세 번째로 좀 놀라웠던 내용인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은 되게 좀 무능한 국가인데 이건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특히 일제시대 그러니까 이게 후기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계랑 정도전이 처음 조선을 세웠을 때는 정말 혁신적이고 좀 괜찮은 국가였다는 거죠. 특히 백성들을 정말 위한 국가였는데요. 세율이 이제 소득의 10%가 기본이고요. 극단적인 경우도 30%를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본을 보면은 세율이 거의 70%에서 9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뭐 90%까지 떼지만 40%로 세율을 인하했는데 원래 10% 30% 내다가 40% 내라니까 빡치잖아요. 그래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성을 뭐 위하는 건 좋은데 이제 세금이 적게 거친다는 거는 국가는 가난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선이 좀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선의 왕들도 생각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찬 수만 많을 뿐 그냥 서민이랑 그냥 밥에 반찬 먹는 이 식사 스타일은 똑같다는 거죠. 뭐 정말 조선이 훌륭한 국가였는지는 잘 뭐 공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됐든 초기에는 좀 조선이 탄탄했는데 후기로 갈수록 힘들어진 거는 이제 결국은 이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생산량 부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인구는 정말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도 좀 땅이 안 좋고 척박한데 전쟁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중국은 뭐 우리의 몇십 배고요. 심지어 일본한테도 밀렸죠.
일본도 한반도보다 거의 1.7배 국토가 넓어요.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다 보니까요. 그 농사하는 그 생산량이 훨씬 높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제가 물어보니까 재미나이한테 이제 조선 인구가 한 800에서 1400만 명. 근데 일본은 이미 거의 20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수준이죠. 추후 400년 후에 이제 일제가 우리를 강제 합병한 19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조선 인구는 1300만 명. 근데 일본은 이미 그때 500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2배에서 3배로 더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좀 무능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 생산력이나 이 국토의 환경이나 이 사이즈 면에서 뭐 중국은 당연하고요. 아, 일본조차도 막는 게 좀 힘들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저자는 이제 우리랑 이탈리아, 로마를 좀 비교하더라고요. 같은 반도 국가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또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국토가 척박하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적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은 비슷한 환경이지만 이제 좀 방어하는 수성 전략을 썼는데 로마는 반대로 외부로의 확장 전략을 써서 이제 국토가 비옥한 옆에 나라를 침략해서 뺏은 거죠. 결국 지중해 일대 광대한 제국을 만들었고요. 이후 서양 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근데 로마는 사실 운이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옆에 중국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로마처럼 외부로 확장하기에는 이웃 국가가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이고요. 뭐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모두 이제 뭉치면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뭐 몽골족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점령 거의 했었죠. 반면 로마는 이제 이웃 국가들이 좀 다 고만고만했고요.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이제 카르타고도 그래도 뭐 이렇게 싸워볼 만한 상대였거든요. 뭐 중국이나 이제 그런 큰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도 운이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이런 국가나 역사를 봐도 진짜 운이 많은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켜냈잖아요. 이런 점은 진짜 대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인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나 한국인은 앞으로도 화가 많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성격이 그 모양인데 행복할 수가 없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위기에 처할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극복하고 회복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엔 한국인은 성격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저도 한국인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저출산과 이 고령화 문제는 아무리 우리 민족이라도 좀 극복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잖아요. 어쩌면 6.25 이후에 우리가 외부의 침략이나 충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됐기에 이 내부의 좀 분열이나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혹시나 더 위협적인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또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기적을 만들 수도 있으려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좀 흥미로운 책이었고요. 뭐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좀 흥미를 느끼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